여러분은 평형킥 한 번을 차면 몇 미터 정도 앞으로 나가시나요? 잘하는 분들은 3미터 이상 가는 경우도 있는데 못하는 분들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제자리인 경우를 정말 많이 봤었습니다. 자유형, 접영, 배영킥과 달리 평형킥은 물을 직접적으로 뒤로 밀어서 앞으로 나가는 영법이기 때문에 적당한 힘과 함께 물을 밀어주는 스킬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제대로 물을 밀어주기 위해서는 자세가 매우 중요하죠. 오늘은 평형킥을 열심히 해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분들의 특징 5가지를 알아보고 제대로 된 자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수영에 미치다 구독 안하고 시청하는 분들이 80%나 되는데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잘못된 평형킥은 무릎을 배 쪽으로 당기는 유형입니다. 제대로 된 평형킥은 골반과 무릎 그리고 발 뒤꿈치까지 V자 모양이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빠르게 물을 대각선 아래 방향으로 밀어주는 모습을 보이죠. 하지만 무릎을 배 쪽으로 당기게 된다면 저항을 많이 받아 속도가 줄어들 뿐만 아니라 힘을 제대로 사용하기 어려운 자세가 형성되면서 열심히 킥 동작을 수행하지만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제대로 된 장면과 비교해서 보면 무릎의 위치가 다른데 이걸 정확한 위치에 맞춰주는 연습을 해주셔야 합니다. 무릎이 골반 위치 이상 앞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아주 살짝만 접어주는 느낌으로 해주시면 되는데 처음부터 킥판 잡고 연습하는 것보다 벽을 잡은 상태에서 자세 교정 먼저 해준 다음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잘못된 자세는 다리가 뒤쪽으로 접히는 유형입니다. 이런 자세는 허벅지의 힘을 제대로 사용할 수 없으며 다리가 물 밖으로 나와 헛발질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잘못된 자세 중 하나로 아무리 열심히 해도 제자리에 머물 수밖에 없는 동작이죠. 그리고 다리를 뒤쪽으로 접다 보면 허리도 많이 꺾여 허리 통증을 유발하는 악질적인 자세 중 하나입니다. 제대로 된 자세랑 비교해서 보면 차이가 확연히 보이죠. 이런 유형의 자세는 무릎을 살짝 앞으로 당겨주고 복숭아뼈나 발 뒤꿈치 위치가 엉덩이와 일직선이 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면 자연스럽게 올바른 자세로 만들어줄 수 있게 됩니다. 처음부터 위치를 맞추기는 어렵기 때문에 강사님에게 자세를 봐달라고 하거나 같이 수영하는 지인분에게 다리와 엉덩이 위치 일직선이 맞는지 봐달라고 부탁해보세요. 세 번째 잘못된 자세는 급하게 평형킥을 하는 유형입니다. 자유형, 배영킥처럼 멈춤 없이 꾸준히 움직여야 되는 킥 동작과 달리 평형은 한 번 동작이 끝나면 잠깐 기다려주는 글라이딩 구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평형킥 효율성이 달라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평형킥을 해도 앞으로 나가지 않는 것에 조급함을 느껴 킥을 멈춤 없이 지속하는 분들이 종종 보이곤 하죠. 평형킥 동작에서 글라이딩 구간을 활용하지 못한다면 킥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평형을 급하게 하시는 분들은 한 동작을 끝내고 의무적으로 2초씩 기다려주는 연습이 들어가야 편하게 평형을 하실 수 있게 되죠. 평형은 다른 영법들처럼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안 되고 기술적인 부분과 요령을 적절히 섞어서 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해주세요. 네 번째 잘못된 동작은 발목을 펴서 차는 유형과 발목을 펴주지 못하는 유형입니다. 평형을 제외한 모든 영법은 발목을 펴준 상태로 킥 동작을 수행하는데 평형은 발목을 당겼다 펴줬다 반복을 통해 추진력을 만들어내죠. 그러다 보니 물을 밀어주는 것이 아닌 발목을 펴서 물을 때리는 경우가 있는데 평형킥을 배운 지 얼마 안 됐거나 발목을 사용하는 게 익숙하지 않은 분들에게서 자주 보이는 현상입니다. 발목이 펴진 상태라면 아무리 열심히 평형킥을 해도 제자리에 있을 겁니다. 반대로 발목을 펴주지 못하는 분들도 제자리에서 움직이질 못하는 모습을 보이죠. 이런 분들은 일단 평형킥 연습보다는 발목을 당겼다 펴줬다 하는 연습부터 해주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평형킥 동작은 알고 있지만 발목 움직임 때문에 제자리에 머무르고 있기 때문이죠. 발목 움직이는 게 편해지고 능숙해지면 그때 제대로 된 평형킥을 시도하는 걸 추천합니다. 지금 고정 댓글을 확인하시면 매주 토요일 디테일한 수영 정보를 받아볼 수 있는 수영 레터 무료로 구독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평형 잘못된 동작 4가지 유형 빠르게 요약해보자면 첫 번째, 무릎을 배 쪽으로 당기는 유형.
평형킥은 무릎을 살짝 내려가지고 발 뒤꿈치 부분이 엉덩이 라인과 일직선을 맞춰줘야 하는데 무릎이 배 쪽으로 당겨져 힘을 쓰기 어려운 자세가 될 뿐만 아니라 저항도 많이 받게 됩니다. 이런 분들은 무릎이 골반 위치를 넘어가지 않도록 신경 쓰면서 연습해주세요. 처음부터 완벽하긴 어렵기 때문에 벽 잡고 해보는 것부터 시작하시죠. 두 번째, 다리가 뒤쪽으로 접히는 유형. 평형은 물을 밀어줘야 앞으로 나갈 수 있는데 다리가 뒤쪽으로 접히게 되면 허벅지 힘을 쓰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자세는 허리 통증을 유발시키는 악질적인 자세이기 때문에 꼭 고쳐주셔야 합니다. 세 번째, 급하게 차는 유형. 평형킥을 잘하기 위해서는 킥 동작이 끝난 다음 글라이딩 동작이 필수인데 킥을 급하게 하다 보면 글라이딩 해주는 시간이 없을 뿐더러 체력 소비도 엄청나게 심하죠. 이렇게 급하게 하는 분들은 의도적으로 킥 동작 한번 끝내고 기다리는 구간을 만들어주며 천천히 할 수 있게 만들어야 합니다. 킥 한번 하고 2초 멈췄다가 다시 킥 해주는 방식으로 중간에 멈추는 동작을 꼭 추가해서 연습해보세요. 그러면 일주일 안에 급하게 하던 평형킥을 여유롭게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번째, 발목을 펴서 차는 유형과 발목을 펴주지 못하는 유형. 평형킥에서 발목을 사용하지 못한다는 건 자유형에서 피니쉬 동작을 하지 못하는 것과 같다고 할 정도로 엄청난 영향을 미칩니다. 발목 사용하는 것이 능숙해지기 전까지 개별적으로 발목을 당겼다 펴줬다 하는 동작을 충분히 연습하고 평형킥을 해주세요. 발목을 사용할 수 있게 되면 제자리에서 하던 평형킥이 앞으로 쭉쭉 나가는 경험을 하게 되실 겁니다. 여러분들은 평형을 좋아하시나요? 수영을 배우지 않은 분들이라도 평형을 개구리 수영으로 많이 알고 있는 것처럼 평형은 굉장히 대중적인 영법이지만 막상 해보려고 할 때 힘을 쓰는 것에 비해 앞으로 나가지 않는 영법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평형할 때 실수하는 포인트 4개를 고쳐드리는 방법을 알려드려 여러분의 평형을 업그레이드 시켜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힘쓰는 방법. 수영에 능숙하지 않은 분들일수록 오로지 힘에 의존한 수영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힘으로 커버가 안 되는 영법으로 평형이 있습니다. 평형할 때 당연히 힘이 필요하지만 힘을 쓰는 방법을 모르고 잘못된 포인트에서 힘을 주기 때문에 앞으로 못 나가는 것입니다. 그럼 어느 포인트에서 힘을 줘야 앞으로 나갈 수 있을까요? 시작은 천천히, 마지막에 빠르게 힘줘서 마무리를 해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평형은 다리를 엉덩이 쪽으로 접었다 차면서 추진력을 만들어 앞으로 나가는데 이때 엉덩이 쪽으로 접으면서 힘을 쓰게 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앞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힘을 반대쪽으로 줘야 하는데 다리를 당기는 동작에서 힘을 주면 몸이 나가는 방향으로 추진력이 생기면서 저항이 되기 때문이죠. 저항을 최대한 받지 않으면서 평형킥을 차기 위해서는 다리를 끌어올릴 때는 힘을 빼고 천천히 당긴 뒤 무릎 밀어줄 때 힘을 줘서 차면 저항을 최소화시키면서 강한 추진력을 만들어낼 수 있게 됩니다. 힘쓰는 타이밍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알려드리자면 다리를 접을 때는 천천히, 그리고 찰 때는 강하고 빠르게, 다시 다리를 접을 때는 천천히, 찰 때는 강하고 빠르게. 평형킥은 이런 템포로 하셔야 힘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스트로크 동작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물 잡기 할 때는 천천히 잡아주다가 몸을 띄워 물을 타야 할 때는 빠르게 해주고 다시 천천히 물을 잡아주다 물을 타야 할 때는 빠르게. 평형킥과 스트로크 동작 둘 다 처음 시작할 때부터 힘을 주는 게 아닌 임팩트를 줘야 하는 포인트, 다리로 물을 밀어줄 때와 스트로크 동작으로 물을 타야 할 때 힘을 줘야 하는 거 꼭 기억하시고 실천해보세요. 그럼 평형할 때 체력은 아끼면서 쭉쭉 나갈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 모든 동작은 물속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평형을 제외한 다른 영법 발차기는 수면 근처에서 이루어지지만 평형킥은 수면 아래에서 모든 동작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힘을 전달하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평형은 다리 전체를 사용해 물을 뒤쪽으로 밀어주는 반면 자유형이나 접영과 배영은 부채처럼 다리를 저어서 힘을 전달하는 방식이죠. 평형킥 할 때 다리가 수면 밖으로 뜬다면 힘 전달이 되지 않아 추진력을 만들어내지 못하게 됩니다. 이럴 경우 힘을 열심히 쓰지만 몸은 제자리에 머물고 있을 것입니다. 평형할 때 다리가 뜨는 초보자분들이 꽤나 많습니다. 이럴 경우 킥을 급하게 차려고 하지 마시고 조금 더 여유를 가지고 다리가 약간 가라앉기를 기다렸다가 차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른 영법들과 달리 평형은 리커버리 동작과 호흡할 때 빼고는 모두 물속에 잠겨 있어야 속도를 최대한 유지할 수 있죠. 스트로크 동작도 물속에서 하이엘보하고 물을 잡아준 이후 물을 타려고 할 때만 힘을 줘서 잠깐 호흡하고 물속으로 들어와야 합니다.
몸을 많이 띄우려고 하거나 물잡기 할 때 표면 근처에서 하게 된다면 자신의 힘을 100% 활용하지 못하게 됩니다. 표면 근처에서 하는 것보다 평형은 물에 살짝 가라앉은 상태에서 할 때 더 편안하게 할 수 있는 영법이니 몸을 띄우려고 노력하는 것보다 딱 맞는 타이밍에 힘을 강하게 한 번 쓰는 것이 훨씬 효율적으로 평형을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세 번째, 평형 타이밍 맞추기. 초보분들 중에서 평형할 때 타이밍을 몰라 스트로크와 킥을 동시에 하는 분들이 꽤나 많이 보였습니다. 평형 타이밍을 맞추기 위해서는 손 먼저 시작하고 그 뒤에 킥을 차주면 됩니다.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 보자면 하이엘보 물잡기 끝내고 리커버리로 넘어갈 때 다리를 접어주고 차면 됩니다. 다리를 접을 때는 힘을 빼고 서서히 접어주고 찰 때는 강하게 차주면 타이밍이 딱 맞아떨어지게 되고 평형 잘하는 분들의 타이밍과 거의 비슷하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평형 타이밍에서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이 언제 스트로크를 시작하느냐 이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건 정답이 없습니다. 물속에 깊이 들어가게 되면 글라이딩 시간이 길어지게 되고 얕게 들어가면 스트로크가 빨라지게 되죠. 평형 스트로크 시작 지점은 머리가 서서히 뜨려고 할 때 시작하면 됩니다. 글라이딩을 아무리 길게 해도 머리가 뜨는 건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 타이밍을 맞추기 위해서는 머리가 뜨기 전에 스트로크를 시작해줘야 합니다. 너무 일찍 시작하면 호흡할 때 몸이 물 밖으로 뜨지 못하게 되고 반대로 너무 늦게 시작하면 물잡기 하는 과정에서 머리가 뜨게 돼서 힘을 쓰지 못하게 되죠. 평형 시작 타이밍 맞추기는 많은 연습만이 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연습할 때는 머리가 뜨는 것에 집중해서 타이밍을 맞춰보면 일정 범위에서 스트로크를 시작할 수 있게 됩니다. 네 번째, 리커버리 이후 유선형 자세 만들기. 평형에서 킥 다음으로 중요하다 생각하는 부분이 바로 글라이딩입니다. 평형은 다른 영법보다 저항을 많이 받아 속도 측면에서는 가장 느립니다. 하지만 평형은 힘을 비축하면서 할 수 있는 최고의 영법이죠. 평형을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글라이딩이 필수인데 이때 유선형 자세를 만들어줘야 합니다. 평형 리커버리가 끝나고 양손과 다리가 일직선이 되도록 쭉 뻗어준 상태에서 발차기 추진력을 통해 앞으로 나갈 수 있고 속도가 죽기 전에 다음 동작으로 이어가는 방식이죠. 글라이딩을 잘하기 위해서는 저항 없는 유선형 자세와 강한 발차기가 필수입니다. 리커버리 동작이 끝난 이후 글라이딩을 위해 양손이 귀 옆쪽에서 11자로 쭉 뻗어주는 게 가장 좋은 자세입니다. 많은 분들이 자신은 팔을 쭉 펴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의외로 팔꿈치가 접혀있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그러니 팔을 쭉 펴는 것에 신경 써주면 글라이딩 자세는 완벽합니다. 이어서 리커버리 동작에서 손을 완전히 앞으로 뻗는 것이 아니라 살짝 아래쪽을 향하게 뻗어줘야 발차기 추진력을 이용해 물 아래쪽으로 살짝 들어갈 수 있습니다. 팔을 아래쪽이 아닌 앞으로 뻗는다면 글라이딩이 안되고 물 위에 떠서 평형하게 될 것이니 리커버리 끝나고 피니시 부분에서 손을 살짝 물 아래쪽으로 뻗는 거 잊으시면 안됩니다. 글라이딩 연습을 위해 투킥 원스트로크 드릴이 있는데 이걸 하게 되면 물속으로 깊이 들어가게 돼서 글라이딩 연습도 되고 시작 타이밍 잡는 것도 연습되니 일반적인 평형만 하지 마시고 투킥 원스트로크 드릴을 많이 하시면 평형 실력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 내용을 정리해보면 첫 번째, 평형할 때 힘쓰는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스트로크 동작과 발차기 동작 모두 천천히 힘 빼고 시작해서 물을 타고 상체를 띄워야 할 때 스트로크 동작에 힘을 쓰고 킥 동작은 물을 뒤쪽으로 강하게 밀어줄 때 힘을 써야 저항을 줄이면서 힘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평형의 모든 동작은 물속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킥 동작과 스트로크 동작 모두 물속에서 이루어져야 힘을 쓸 수 있습니다. 물 밖으로 몸이 나오는 순간은 호흡할 때와 리커버리 할 때뿐이니 나머지 동작은 전부 물속에서 한다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팔과 다리가 표면으로 뜨게 되면 힘 전달이 제대로 안 돼서 추진력을 만들어낼 수 없기 때문이죠. 세 번째, 평형 타이밍 맞추기. 평형은 스트로크 먼저 하고 발차기를 차시면 됩니다. 자세한 설명을 드리자면 호흡하면서 리커버리 할 때 발차기를 시작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평형 스트로크 시작은 사람마다 부력이 다르니 머리가 서서히 뜨기 시작할 때 시작하시면 딱 맞습니다. 네 번째, 리커버리 이후 유선형 자세 만들기. 평형에서 킥 다음으로 중요한 게 글라이딩입니다. 그리고 글라이딩을 잘하기 위해서는 유선형 자세와 강한 킥이 필요하죠. 유선형 자세는 양손이 귀 옆쪽에 위치하게 만들고 팔꿈치가 구부러지지 않도록 신경써서 11자로 뻗어주시면 됩니다. 투킥 원스트로크 드릴로 훈련하면 평형 타이밍 맞추는 것과 글라이딩 연습을 동시에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같이 수영하는 분들에게 공유해서 연습해보세요.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